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이죠. 어떤 임의의 연력학적 프로세스, 사이클릭 프로세스, 한 바퀴 도는 프로세스죠. 그 프로세스에서 절대 온도분의 열량의 흡수, 이 열량의 흡수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에미션, 그러니까 방출의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출되고 흡수되고 하는 프로세스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 값을 다 더하면은 이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증명한 바탕은 바로 그 클라우시우스의 스테이트먼트와 켈빈의 스테이트먼트, 사실은 두 개가 동일한 거지만, 그러니까 열은 저절로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다. 그것이 클라우시우스의 스테이트먼트고, 그 다음에 열을 100% 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켈빈의 스테이트먼트였죠. 자, 그 두 가지하고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을 이렇게 이제 정량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연력학 제2법칙이 이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클라우시우스 세어렘. 이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했던 것이 그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는 얘가 그러니까 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열의 흡수가 방출로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니까 얘가 이제 정확히 부호가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근데 리버스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을 만족하는 조건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임의의 그 저기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값이 dq 오버 t가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떤 이제 이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A라는 스테이트가 있고, 뭐 압력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그런 스테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의 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온도, 압력, 볼륨의 스페이스 상에 있는 한 점이죠. 한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이 가는 프로세스 이름을 얘를 P라고 하고요. 얘를 P라고 붙입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패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P 프라임. 근데 전부 어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따라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이게 리버서블 프로세스니까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따라가는 프로세스는 얘를 한 바퀴 돌리면은 0이잖아요. 이게 0인데 이 값은 이 두 개의 p,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리면은 예를 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얘는 한 번은 p 프로세스 p,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프로세스 P를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A까지 갈 때는 마이너스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따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P 프라임의 T분의 DQ. 자,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은 얘는 결국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것이 T분의 DQ가 있는데, 얘는 P라는 P라고 하는 프로세스 따르는 거고,
또 다른 프로세스를 따르는 P'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는 이 적분이 있는데 이 값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임의의 패스에 대해서 이게 어떤 패스에 관계없이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 값은 패스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죠. 패스 인디펜던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량은 항상 패스에 의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리버서블 프로세스 따라가더라도 열량은 항상 패스 디펜던트 한데 만약에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얘는 패스 인디펜던트 한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스테이트 펑션이 되는 거죠. 얘는 스테이트 펑션이 되고요. 얘는 컨트라스트 DQ. DQ하고는 다르게 얘는 항상 스테이트 펑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서블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열량은 경로에 의존한다고 한 걸 보였죠. 예를 들면 카르노 엔진의 경우에 카르노 엔진 한 바퀴를 돌면 열이 흡수가 되잖아요. 열이 흡수가 되고 흡수량과 방출량이 다르죠. 자, 그거하고는 다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리버서블 뭐 얘기했지만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 스테이트 펑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양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서머다이내믹 퀀터티를 여기서 정의를 하는데 열량과 관계 있는 양이지만 열량하고는 다른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정의를 하는데 바로 이 양이 되겠습니다. dq를 t로 나눈 값이죠. 물론 여기서 for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스테이트 펑션을 정의가 원래 안 되니까 스테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하고 그 스테이트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때의 열량의 변화를 절대온도로 나눈 것이 그게 엔트로피고요. 이게 엔트로피고 이 엔트로피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서모다이내믹 연력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연력학적 정의고 뭐 이야기했지만 스테이트 펑션이고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B라고 하는 스테이트까지 간다고 하죠. 여기에 어떤 프로세스 두 개를 따르는데 하나는 리버서블 프로세스고 R이라고 하죠. 이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고 또 다른 패스를 P라고 부릅시다. P는 반드시 리버서블을 이거는 일반적인 리버서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런 두 개의 패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에서 B. 자, 그럼 여기서 SB에서 SA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우리가 사실은 얘가 이퀘션 스테이트 꼭 안 따라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R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고요. R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DQ 나누기 T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에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한 바퀴 돌렸을 때 T분의 DQ가 반드시 0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거를 방금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R에 대한 걸 하는 거랑 DQ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P 한 것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A에서 B로 갔다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값이 0보다 클 수가 없다는 뜻이고, 자, 이거를 반대로 넘기면은 얘는 바로 얘가 엔트로피 변화가 되죠. SB SA가 되고요. 이거를 델타 S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델타 S가 결국에는 이거보다 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음? 이거를 반대로 해보죠. 이게 아니고 P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두 번째 항이 바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엔트로피 변화가 되죠. B하고 A 사이의 엔트로피 변화가 될 것이고요. 자, 따라서 임의의 프로세스 P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엔트로피 변화는 SB에서 SA를 뺀 값이고, 이 값은 항상 임의의 프로세스의 이 열량의 흡수 이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을 생각해보죠. 어떤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된 시스템이 생각을 하면 얘는 항상 DQ는 0이죠. DQ는 항상 0이니까 이때는 이 엔트로피의 변화가 이 열량의 변화와 온도를 나눈 것과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아니 이것이 0이니까 DQ가 0이니까 따라서 이 관계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델타 S가 0이 되는 경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죠.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그런 연락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우리가 그림을 가져오는 게 좋겠네요. 자,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디아베틱 익스펜전과 프리 익스펜전 비교를 또 해보죠. 자, 그러니까 1번의 경우가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경우가 아디아베틱 익스펜전이고, 두 경우 모두 여기 DQ는 0이에요. 열의 출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프리 익스펜전인데 얘도 열의 출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는데 뭐 압력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요. 밀리면서 항상 이게 쿼시 이퀄리브리엄 상태는 유지를 하죠. 그리고 히트 플로우는 없고. 자, 이 경우에는 이 처음 상태를 우리가 A라고 하고 나중에 B라고 하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죠. 이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리버서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경우 프리 익스펜전의 경우는 이퀘셔널 스테이트로 기술되는 스테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초기에 여기 문을 닫혀 있다가 구멍을 빵 뚫었더니 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열량의 출입은 없더라도 바로 여기 이니퀄리티가 성립한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이거를 나중에 통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연력학적으로 다룰 수도 있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가스의 엔트로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이제 볼륨에 이렇게 생긴 지금 뭐 파티션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긴 뭐 이런 박스에 아이들 가스들이 있어요. 물론 항상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다이아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면 초기에 어떤 위치 요점에 그러니까 요점에 우리가 엔트로피 S0라고 하고요. 내가 알고 싶은 엔트로피는 요 어떤 요 S라고 합시다. 이걸 S. 임의의 위치죠. 임의의 위치에서 엔트로피를 이 경우는 뭐 두 개 함수로 쓸 건데 V하고 T의 함수로 씁시다.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다이아그램에는 P하고 V로 썼지만 아무튼 T하고 V 상관없죠. 이 함수로 썼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얘는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경로를 그리는 게 좋겠죠. 계산하기 쉬운. 예를 들면은 볼륨이 일정한 하고 압력을 올리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온도를 일정하게 T까지 올려. 여기 어떤 온도가 원래 T0였을 텐데 T까지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등온 팽창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등온이죠. T로 유지하는 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 거고요. 1번 이걸 2번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프로세스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원래 VT에서의 엔트로피는 여기 T0, V0 얘가 뭐냐면은 S0에다가 1번 프로세스는 온도를 그러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올리는 거죠. 압력을 올리는 거니까 T0에서 T까지 T분의 DQ인데 얘 부피가 일정화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CV, 스페시픽 히트 이렇게 되겠죠. T.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T를 쓰면 안 되니까 이거 T 프라임이라고 하죠. 자, 이게 1번 프로세스고 자, 요 2번에서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DQ가 2번에서는 DQ는 인터널 에너지 하랑 PdV인데 요것이 DE가 0이죠.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2번은 그래서 T분의 P의 dV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V0에서 V까지. 이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C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분의 3, 시스템의 입자의 개수 N개라고 하면 NK가 되고요. PV는 NKT니까 NKT인데 T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PV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1번식은 요거는 CV 어차피 CV는 상수니까 밖으로 끄집어 나오고 2분의 3 NK 곱하기 온도를 T분의 1을 적분한 거니까 로그가 나올 거. T0, T0분의 T 이렇게 나올 거고. 자, 2번식은 T분의 P니까 V분의 1을 적분합니다. NK에 1/V를 적분하니까 로그가 나오고요. V 제로분의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S는 S0에다가 2분의 3 NK 로그의 T 제로분의 T 더하기 NK의 로그의 V 제로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산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얻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얘를 경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온도가 일정하게 볼륨 등원 팽창을 시키고 여기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이거를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3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V0에서 V까지 하는 거고, 역시 이번에는 T0분의 P에 dV를 하는 거고, 얘는 역시 똑같이 이걸 만족을 하니까, 자, 여기서도 사실은 V라고 하는 게 V'이라고 써야 될 거고, 자, 이것이 NK하고 V0에서 V까지 V분의 1, V'이라고 쓰죠. dV 이걸 적분한 거니까 그대로 똑같은 값이 나오죠.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4번의 경우는 온도를 T0에서 T까지 올리는 거고, 여기서 T'이고 그대로 똑같은 게 식이 적용이 되겠죠. T'. 볼륨하고 무관하게.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아까 구했던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결과는 위에서 구한 이 결과는 패스 인디펜던트 하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S는 상수를 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일단 nk에 로그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v가 있죠. t의 2분의 3승. 2분의 3승을 이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v. 나머지는 t0, v0는 상수로 넣기 때문에 플러스 그냥 상수 c0라고 씁시다. 또는 얘를 nk의 로그의 v하고 t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를 잘 보면은 이 시스템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아요. 시스템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익스텐시브 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부피는 크기에 비례하죠. 당연한 얘기죠. 부피는 부피에 비례하고, 넘버도 다른 게 다 동일하다면 넘버도 시스템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이고, 에너지도 시스템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이고, 똑같은 상태의 물질의 열량도 시스템의 크기에 비례할 텐데, 요거는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시스템을 2배로 늘리면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원래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입자가 n개가 있었고요. 볼륨이 v예요. 이걸 그대로 데ን시티 상태가 똑같은 걸 그대로 2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거를, 자, 여기 엔트로피가 있을 거고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요것의 엔트로피가 S의 S N이라고 합시다. 얘도 SN이겠죠. V는 뭐 일단 놔두고요. 또는 뭐 V의 함수이기도 하고 V에 비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SN 더하기 SN은 2배의 SN이란 말이고요. 얘가 S의 2N과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물론 이제 N이 2배가 되면은 그 V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자, SN은 이제 입자가 n개고 V일 때의 엔트로피이고요. S2N은 입자의 개수가 2N이고 2V일 때, 볼륨이 2배일 때.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우리가 익스텐시브 퀀터티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합리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구한, 일단 상수는 무시하고 이 값이 이제 SN인데 얘는 왜 따라왔어? S2N을 구해보면은 이게 2NK가 되고 로그의 2V가 돼요. 뭐 상수가 있고, 상수는 지금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자, 근데 이게 2배, 여기 이거를 2배를 한 것은 2SN은 2배 NK 로그 V의 T3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다르죠? 자, 얼마만큼 차이가 생겼냐면은 S2N에서 빼기 2배 SN을 한 게, 여기에는 2V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V가 들어가요. 요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 값이 결국에는 NK, 2NK의 로그의 2V에서 V를 뺀 거니까 결국은 나눠주는 게 되고 로그 2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깁스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스태티스티컬 그 데피니션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실은 커렉트 카운트 이게 제대로 커렉트 그 카운팅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을 먼저 얘기하면은 그 s 대신 우리가 s라고 구한 값에서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nk 로그 n. 자, 이게 왜 이렇게 빼줘야 되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가 항상 이게 넘버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력학으로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는데 그 연력학 제2법칙도 얘기하고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연력학적 정의는 이제 체계가 잘 잡혔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클라우시우스 세어렘은 결국은 켈빈이나 우리가 클라우시우스가 이야기한 열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저절로 흐를 수가 없고 100% 열을 일로 전환하는 엔진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실제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인지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날 것이냐,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이리버서블 프로세스들은 왜 생기느냐 하는 걸 정말로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결국은 통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맥스웰, 볼츠만, 깁스 이래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어, 열, 엔트로피의 통계적인 정의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